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수출 호황을 이끌던 반도체 생산이 부진해지며 지난달 전체 산업 생산이 크게 줄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달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1% 줄어 지난해 1월 이후 15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이 중국 내 스마트폰 판매 부진 여파로 9.2% 급감해 전체 산업 생산을 끌어내렸습니다. 기업들이 바라본 경기 전망이 지난해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 지수를 조사한 결과 다음 달 전망치는 99.1을 기록해 전월 대비 7.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 102.3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80대 후반과 90대 중반 사이를 머물다 13개월 만에 100 가까이 오른 것입니다. 석탄 발전과 액화 천연가스, LNG 발전의 연료비 격차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지난달 기준 발전용 유연탄의 연료비 단가는 킬로와트당 50.22원으로 LNG 연료비 단가 79.25원과의 격차가 29.03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격차는 전력거래소가 연료비 단가를 집계한 지난 200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석탄과 LNG 간 연료비 단가 차이가 30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대형마트와 오픈마켓의 수수료도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현행 백화점과 홈쇼핑만 공개하는 수수료율 공개 제도도 대형마트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가격이 시장 원리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현행 수수료율 공개 제도를 확대 운영할 여지가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어제 그리고 그저께 하락하던 우리 시장이 오늘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반등의 폭은 크지 않고요. 현재도 강보합권까지 다시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또 반발 매수세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거래소보다는 오늘 코스닥 쪽이 조금 더 눈길이 가는 것 같습니다. 650선이라는 심리적 지지선을 뚫어내면서 코스닥은 지금 다시금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는 제약 바이오 업종의 상승이 주요합니다. 자, 이쯤 되면 또 헷갈릴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지속적인 대형주의 장세 실적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는데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코스닥 쪽으로 눈을 좀 돌려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입니다. 자,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5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6월 대비하셔야 될 텐데 오늘장 내일장 일부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코스피 시황 변동 상황부터 체크합니다. 코스피 상황 2343.80포인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강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0.01% 한마디로 거의 상승이 없는 그냥 빨간 분말 들어와 있는 강보합권 수준이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중 흐름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면 장 초반에 2338포인트 오늘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2350포인트를 돌파를 하기도 했는데 이내 정오 부근부터 쭉 빠지죠. 빠졌다가 지금 강보합권으로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코스피 지수는 오늘 큰 폭의 상승 탄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를 좀 보도록 하죠. 오늘 기관만이 삽니다. 기관이 1365억 원 사는데 그 가운데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금융투자가 1705억 원이나 큰 폭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연기금도 146억 원 삽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1628억 원이나 팔고 있고 개인도 85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까지 봤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하락합니다. 큰 폭의 하락은 아니고요. 0.27% 하락입니다. SK하이닉스, 현대차 모두 보합권이고요. 네이버가 오늘 약보합권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큰 움직임 없어 보이죠? 6위부터 10위는 어떨까요? 한국전력이 오늘 0.95% 상승하면서 42,650원대까지 올라가고 현대모비스의 낙폭이 좀 있네요. 2.49% 하락하고 삼성물산 보합권, 삼성생명, 포스코는 각각 1.23%, 0.18% 상승합니다. 현대모비스를 제외하고는 1%대의 상승 정도만 가져가고 있네요. 다음 11위부터 15위까지 더 보도록 하죠. 신한제주 강보합권이고요. KB금융, LG화학은 하락합니다. 그리고 SK텔레콤, 아모레퍼시픽이 상승하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시총 1위부터 15위까지 큰 폭의 상승이나 하락이 보이는 종목들은 현대모비스를 제외하고는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50포인트 위에서 아직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리적 지지선, 저항선인 650선을 뚫고 올라갔고요. 그러다 보니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0.37% 상승하면서 2.43포인트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만나볼까요?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649포인트에서 시작을 했는데 오늘 고점은 651.99, 652포인트고요. 현재도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203억 원 정도 개인만 사고요. 기관 외국인은 동반 매도하는데 기관은 소폭입니다. 45억 원 팔고 외국인이 140억 원. 어제와는 또 다르게 어제는 외국인이 샀는데 또 오늘은 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만나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보합권이고요. 카카오, CJN의 메딕톡스는 모두 강보합권입니다. 로에는 소폭 하락하고요. 코스닥 역시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큰 폭의 상승이나 하락이 보이지 않고 강보합 약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SK머티리얼즈는 소폭 하락하고요. 이 중에서는 SFA, 바이로메드의 상승이 좀 눈에 띕니다. SFA 9만원 다시 돌파했고요. 바이로메드도 10만원대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조금 전에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오늘 잘 달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지수 견인은 제약바이오 업종이다라고 체크가 될 것 같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슈젤도 많이 올라가네요. 4.7%나 오늘 급등하는 모습. GS홈쇼핑, 코롱생명과학도 오늘 다시금 상승 동력 가져가고 있고요. 반면에 파라다이스, 원익 IPS가 하락하는데 파라다이스는 어느새 15,000원대 초반까지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오늘 이제 4거래일 만에 하락합니다. 1121원 80전에 거래가 되면서 3원 30전 하락하고요. 0.29% 하락으로 원화 강세가 오랜만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이슈들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5월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정말 증시가 예측한 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예측보다 훨씬 잘 올라갔다. 이런 리포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급하게 올라온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숨고르기 들어갔고 오늘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마찬가지로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반등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다시금 대세 상승장인가요? 일단 지금까지 흐름들을 본다면 심리가 워낙 강하다는 측면에 있어서 추세적인 변화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아직 남아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추세적 이런 상승을 기대하기는 최근 상황이 좀 녹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술적 반등 그리고 순환매 차원에서의 상승 흐름이라고는 보고 있지만 이게 추세적인 변화를 야기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만약에 코스피 2360 그러니까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삼성전자가 역사적 최고치를 다시 한번 넘어선다면 다시 한번 추세적인 상승, 레벨업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겠지만 최근 시장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직전 고점, 그러니까 역사적 고점에 근접하면서 3일 연속 좀 부진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들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가기는 좀 어려운 구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추세적인 상승 국면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코스피가 일단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조금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변동성에 대해서는 우려감, 경계감들은 여전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의 코스피 상황은? 길게 본다면 코스피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방향성은 유효하지만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심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일단 모멘텀은 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출 모멘텀이라든지 이익 측면에서의 기대 심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강해지기보다는 좀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트럼프 탄핵 이슈, 브라질 탄핵 이슈, 그리고 중국의 금융 불안이라든지 유럽 선거 이벤트, 미국 통화정책 이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변수들이 6월 달에는 굉장히 많다라는 점들을 고려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시장 상승을 이끌어왔던 것은 인플레이션 사이클에 대한 기대
이에 맞물린 수출 모멘텀 회복, 그리고 실적 회복세, 실적에 대한 기대 심리,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이런 흐름들은 좀 유효하지만 이 모멘텀, 그 강도는 조금은 약해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금은 하락 변동성을 좀 열어놓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하락에 대한 변동성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5월 31일이고요. 앞으로 이제 하반기 6월달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대응 전략 하나 부탁드릴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많은 분들이 더 주식에 더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고 그리고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2300 이상에서의 추격 매수 그리고 지수 대응을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제가 업종이나 종목별로 좀 제시드리고 싶은 전략으로는 역사적 고점 또는 직전 고점에 가까워진 근접한 종목들이나 업종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분할 매도하는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적인 예로 뭐 자동차,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종목들도 직전 고점까지 빠르게 반등을 했다가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역사적 고점에 다시 근접했다가 다시 밀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모멘텀이 강해지기보다는 조금 둔화될 수 있다는 시그널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특히 2분기 실적 시즌에 있어서의 경계감 확인 심리가 좀 커질 수 있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는 1분기, 워낙 1분기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2분기는 조금 1분기보다는 감익될 가능성이 높은데 IT를 제외하고 놓고 보면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반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코스피, 특히 종목별이나 업종별로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닐까 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PM 김영진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내일이면 벌써 6월이고요. 5월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좀 복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화끈하게 올랐다 뭐 이런 표현들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은데 5월장 정리해보면 어떻게 보세요? 예, 개인적으로 이 월말이나 분기말에 이 글로벌 시장하고 좀 비교해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업종별로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시장 흐름을 이 시간에 좀 점검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번 달 5월은 이전의 그 내용하고는 약간 좀 변화된 그런 내용을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오후 기준으로 이 수익률을 뽑아봤는데요. 글로벌 시장 수익률을 뽑아보니까 선진 시장보다 이머징 마켓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쪽 S&P 500을 기준으로 보면 1.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고 나스닥은 좀 많이 상승을 했죠. 2.6%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가 좀 나은 모습이죠. 1.54% 상승하고 일본 니케이가 2.5% 정도 상승하고 이거하고 비교해보면요. 코스피는 6%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강한 시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뒤로 뭐 비슷한 이머징 마켓 쪽을 보면 인도가 3.98%, 4% 가까이 올랐고요. 대만이 2.33%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 시장 우리하고 비슷하게 흐름을 보였었던 그런 대만이나 인도 시장하고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모습 확실하게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뭐 그 중에서도 코스피가 독보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마감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따져보면 뭐 제일 좋은 수익률 쪽에 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징적으로 보시는 건 원자재하고 상품 이쪽이 좀 자산 시장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국가 상해나 브라질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미국 시장 혼자 오르던 모습이 유럽하고 이머징 마켓 시장으로 올라가면서 글로벌 경기 사이클상의 선순환 흐름으로 진입한 모습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4월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5월에는 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배경 요인들 중에서 이제 정치 이벤트들이 마무리되면서 이 불확실성이 감소된 모습
2분기 쪽을 우리가 이제 정치 이벤트 마무리된 이후에 긍정적인 효과를 한번 보자 이렇게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러한 것이 현실화되면서 국내 정책적 모멘텀이 긍정적 영향을 준 것도 상승 요인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관련돼서 부대통령 관련돼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달러가 좀 약세를 계속 지속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 긍정적 흐름 지속되고 있는데 이제 거기 추가적으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신정부 출범으로 인해서 내수업종 강세가 동반되면서 이렇게 좀 강한 상승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업종별 상승률을 좀 놓고 보면은 더 특이하게 볼 수가 있는 게 참 희한하게 어제까지 상승률이 의약품 업종이 12%가 넘으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보통 수출주가 항상 1위를 차지했었는데 의약품 업종이 5월에는 12.34% 그리고 오늘도 뭐 가장 많이 오르는 업종이기 때문에 아마도 5월 마감을 해도 의약품 업종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외에도 운수장비나 비금속, 증권 쪽이 10%대 그리고 내수업종으로 음식료나 유통 이쪽도 계속 약세를 보여왔었던 그런 업종인데 이쪽 업종들도 9% 전후에서 상승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내수업종들이 이렇게 상승률이 좋았던 적이 별로 없었던 거하고 과거를 비교해보면 이번 달 5월 달의 변화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요. 항상 주도 업종의 자리였었죠. IT 업종이요. 이쪽이 월간 상승률이 2%대로 인해서 수익률 하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 하면은 뭐 IT 업종이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삼성전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거의 어제 종가상으로는 뭐 강보합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전달 대비요. 오늘 마이너스를 보이면은 이제는 뭐 월간 단위로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으로 특징적이다. 5월 강세장에서 삼성전자가 저렇게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참 특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상승 상위 종목의 이런 특징들을 또 업종 말고 종목으로 들어가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국내 정책 흐름이 영향이 극대화되고 있다. 지배구조 개선 관련돼서 현대모비스나 GS나 LG나 이런 지주사 같은 종목들이 20%대 상승을 보이고 이 또 장기 소외 턴어라운드 내수업종이 좀 주로 속하겠죠. 이런 업종에 속한 종목들이 업종 구분 없이 동반 상승을 보였다는 점.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내수업종은 아니지만 18% 가까운 상승을 18% 넘는 상승을 보였고 KCC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리온 대상 이런 음식료 업종이나 호텔 신라 같은 이런 업종들, 이런 종목들, 업종 구분 없이 동반 상승했다는 점이 참 특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정리해 본다면은 9월 상승의 모습이 이전과 다른 것은 국내 쪽에서는 오히려 더 강하게 나타났는데 정책적 영향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주가 차별을 만들었었던 수출하고 내수주의 양극화가 완화됐고 납법과대 소외주로 인해서 좀 소외됐었던 그런 종목들이 순환매가 유입되면서 많은 종목이 동반 상승했기 때문에 지수가 좀 많이 올랐지만 시장이 과열되는 그런 우려는 오히려 희석되는 흐름이 나타났고 향후에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좀 잘 달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6개월 정도 지금 전반기 잘 달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6개월 잘 달리면 이제 하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긴 하는데 6월 시장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시장에서 그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코스피가 과거 6개월 상승을 넘어선 적이 없다. 그러니까 7개월 상승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논리로 과연 시장을 보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좀 점검을 해보면은요. 보통 이렇게 6개월을 상승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버리면 기술적으로 당연히 과열권에 진입을 하겠죠.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죠. 이미 2350선 위에서는 계속 최근에 느끼는데 우리가 상승 와중에서도 장중 고점에서 계속 밀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열권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급등락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또 과열권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과연 이 7이라는 숫자가 정말로 불가능한 것인가? 이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000년 이후에 과거 6개월 연속 상승의 사례 지금 시장에서 두 번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2001년에 10월하고 2007년 2월 두 번이 있었는데 이때 6개월 상승 이후에 조정을 좀 크게 보였었죠. 근데 그때는
두 경우 모두 다 역사적 버블을 기록했던 시기고요. IT 버블하고 부동산 버블이죠. 이제 물론 이제 버블은 이번에도 차후에 확인이 되는 것이니까 현재 시장 흐름이 버블인지 아닌지는 지금 당장 알 수가 없겠지만 과거 두 번의 경우하고 비교해보면 인플레이션의 척도로 볼 수 있는 상품 시장 흐름에 있어서 현재하고 그 당시의 버블, 그 당시하고는 좀 차이가 많죠. 지금 뭐 WTI 유가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결국 기술적 과열은 좀 동일한 그런 모습이지만 환경 요인은 같지 않다는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이 6이라는 숫자 한번 단순히 좀 비교를 해보면요. 미국의 나스닥 시장은 지금 현재 7개월째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2009년 3월에도 7개월 연속 상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면 코스피 과거에 7개월 상승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2004년 8월에요. 그때 이제 중간에 10월에 종합지수가 7% 월 중에 고점을 찍고 마감을 마이너스 0.03%로 마감을 하면서 도지 형태가 돼가지고 그 이후에 추가 상승을 했지만 결국 이게 7개월 상승을 못한 사례로 남는데 저는 여기서 한번 코스피 200 지수로 보니까요. 이 당시에요. 종합지수는 그랬었지만 코스피 200 지수는 10월에 플러스 수익률을 보이고 결국 만약에 종합지수가 아니라 코스피 200 지수를 우리가 봤을 경우라고 한다면은 7개월 연속 상승한 기록이 있다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7이라는 숫자, 이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는 것은 좀 비논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동안의 상승을 만들었었던 몇 가지 이 펀더멘탈 요인, 이게 변화가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 글로벌 경기가 호전되고 있는 것이 각국의 교육지수나 우리 한국무역통계 이쪽 이제 며칠 있으면 나오겠지만 그것이 계속 호전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또 국내 내수 경기도 호전되고 있는 그런 지표가 나타나고 있고요. 글로벌 유동성 흐름 마찬가지고 또 업종별로 봤을 때 또 산업혁명이나 투자 사이클로 들어선 4차 산업혁명 사이클의 관련 업종이나 산업 같은 경우는 글로벌적으로 동반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락 반전이 단순히 6개월 상승했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제 생각에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6개월 상승이 과열된 것은 맞는데 그래서 조정 가능성은 높고 또 재료상으로 놓고 봐도 6월 초반 쪽에는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것이 하락 전환이라기보다는 후반에 좀 반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볼 만한 아직 펀드멘탈 훼손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전략 후강 정도로 생각해보는 6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단순히 6개월 상승했기 때문에 무조건 빠진다 이런 매크로적인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펀더멘털 훼손도 없고 잘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 급하게 올라온 측면도 있어서 6월 초에는 조금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저희 다음 달에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면 좋을지 들어볼까요? 예, 기술적으로 과열권 진입한 건 사실입니다. 그건 팩트고요. 지난주부터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 파생상품 쪽에서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도 포지션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6월의 동시만기일이 다음 주 목요일인데요. 중간에 휴일이 하루 있기 때문에 거래일수 4일 남긴 상태죠. 이제는 좀 부담이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면서 상당 부분 그 포지션을 외국인 쪽에서 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나마 완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좀 따져볼 게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베이시스나 차원물 스프레드 같은 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만기일보다 좀 복잡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현재로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좀 무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고요. 또 그것이 지나도 6월은 이 미국 FOMC 회의가 13, 14일에 걸쳐서 있죠. 결국 심리적 부담이 또 존재한다. 이 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6월 상반기에는 탄력이 좀 둔화되고 기간 조정이라도 진입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만 큰 폭 하락한다. 이렇게 단정하기보다는요. 6개월 상승했기 때문에 큰 폭 하락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향후 조정 흐름 지켜보면서 그 조정의 폭과 기간을 좀 가능할 필요 있겠다. 이 말씀 드리고 6월 중후반 이제 그런 FOMC 회의 지나면은 프리어닝 시즌입니다. 그러면 시장 다시 활기를 찾고 주가 차별화도 본격화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조정 기간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기회로 좀 삼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PM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제 정리 시즈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장내일장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죠? 샵 0082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에 여러분의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가 함께 상담을 도와주실 텐데요.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대리,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